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 이동원입니다. 저희 채널은 전문적인 이비인후과 지식을 알고 쉽게 편하게 전달해 드리는 Ear, Nose, Throat, 줄여서 ENTV입니다. 지난 편에서 이제 이석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석증이 어떤 병인지, 그리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이석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이석증의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석증의 진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숙이거나 움직일 때 갑작스럽게 세상이 빙글빙글 돌거나 흔들리는 회전성 어지러움이 1분 이내로 발생한다면 이석증을 먼저 의심해야 됩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프렌젤 안경 검사 혹은 비디오 안진 검사를 통해서 이제 눈에 뭔가를 씌워서 눈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이 눈의 움직임을 우리가 보통 안진이라고 하는데요. 고개를 젖히거나 돌리거나 숙이거나 해서 우리가 특징적인 이석증의 안진, 눈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이석증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방향에서 어떤 움직임이 생기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머리를 옆으로 돌리거나 뒤로 제칠 때 눈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판단하고요. 그러면 이제 더 디테일하게 반고리관은 3개가 이루어져서 세 반고리관이고 불리는데요. 이 반고리관이 뒤쪽으로 빠졌는지 가측으로 빠졌는지 앞측으로 빠졌는지 이것 또한 감별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이 진단이 이루어질 때 정확한 치료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석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석증은 먹는 약은 없습니다. 이게 먹는 약을 먹는다고 갑자기 빠진 돌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빠진 이석을 제거하는 약도 없습니다. 약이 있는데 이거는 이석증이 생기면 이제 멀미가 생기니까 그 멀미를 줄여주는 약만 있습니다. 그럼 이석증의 치료는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석이 어디로 빠졌는지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원래 이석 기관이 있던 그 위치로 돌려주는 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석 정복술 혹은 이석 치환술이라고 합니다. 이걸 직접 의사가 이제 시행하는 것으로서 물리치료 같이 이제 고개를 돌려서 이석을 제자리로 찾아 넣는 수기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치료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석이 빠진 위치, 그러니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 귀에서도 뒤로 빠졌는지 옆으로 빠졌는지 앞쪽으로 빠졌는지에 따라서 이 수기가 모두 다릅니다. 뒤쪽으로 빠지면 우리 흔히 말하는 애플리 같은 수기가 필요하고, 가측으로 빠지면 사람을 이렇게 3명씩도 빙글 돌리는 바베큐 수기, 혹은 이제 이 바베큐 수기는 또 이제 너무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은 하기 힘들 수 있어서 구포니 같은 수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어디에 빠졌는지에 따라서 환자마다 각기 다른 맞춤 치료, 개별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석 치환술을 하면 끝이냐? 대부분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석증이 빠진 위치에 따라서는 며칠 동안 연속적으로 치료를 받는다거나 하루 이틀의 안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한다고 해서 더 나빠지거나 재발이 심한 것은 아닙니다. 치료 당일 주의하거나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제끼거나 머리 감는 거 이 정도 조심해 주시면 되지만, 조금 나아진다면 일상생활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석증에 걸린 환자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 이석증 환자들에서 크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는 그 이석증 자체가 아닙니다. 이석증이 왔을 때 처음 느끼는 증상으로 환자들이 되게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 자체가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석증이 오면 또 재발할까 하는 가능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럼 이석증은 완치 안 되고 계속 이런 두려움과 공포감을 안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부터 말해드릴 내용이 오늘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석증은 잘 나을 수 있는 병이고 완치 가능한 질환입니다. 이석 이 자체는 이제 칼슘의 결정체 같은 것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소금을 물에 넣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녹는 것처럼 이석 또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보통은 뭐 2주, 길어도 3, 4주 안에는 다 사라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저절로 한 달 안에는 좋아지게 됩니다.
아까 말한 그런 치료들을 한다면 증상은 하루 안에도 다 좋아지고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석증이 온 환자들이 앞으로 사는 기간 동안 한 20% 정도에서는 재발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처음에 이제 발생하고 그 뒤 치료를 받고 1, 2주 안에는 30에서 40% 정도 재발을 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을 하더라도 또 치료를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석 정복순에 대해서는 치환술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은 치료가 잘 되나, 난치성으로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이석증은 아주 드물게 1% 미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이석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놀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빨리 받는다면 증상 개선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통 2주면 증상은 사라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어지러움이 생기거나 빙글빙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놀랄 수 있으나, 이는 일상생활을 못할 만큼 혹은 막 쓰러질 정도의 어지러움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라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석증을 잘 이해하고 두려움 없이 맞선다면 이석증은 극복이 가능하고 완치가 가능합니다. 이석증이 왔다고 집에서 가만히 누워만 있거나 쉬고만 있는다면 이석증의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석증이 왔을 때 이런 증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고 또 다가오지 않을 미래의 재발의 가능성으로 많이 불안해한다면 이것 자체가 추후 만성 지속적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PTSD 같은 불안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석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적인 용어로는 양성 발작성 두위 현운증입니다. 이 진단명 자체가 이석증을 다 담고 있습니다. 양성의 질환이며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머리 위치에 따라 발생하는 현운증,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양성이란 말을 붙여놨냐? 여기서 양성이란 말은 잘 낫는 병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병이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인데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석증은 극복이 가능합니다. 사실 제가 이석증 환자들을 많이 봅니다. 상당히 많이 봤는데 이석증 자체는 의사들이 뭐 걱정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의사 생각이고 환자들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환자들은 이석증이 오면 너무 무섭고 놀래고 내가 이 병에서 계속 헤어나오지 못할까 봐 오히려 많이 이제 겁내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불안증도 오고 우울증도 와서 그것들이 본인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을 명심해서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용하고 정확한 이비인후과 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